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우리 뉴욕 퀸즈 그 플러싱에 살던 우리 한인 교포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밀려난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 밀려났다는 것도 일부는 있을 거야. 근데 요즘은 왜냐하면 워낙 중국색이 커지긴 했어, 그쪽 지역이. 근데 요것도 또 하나 용어를 기억해야 돼. 한인 1세대라는 게 있고 한인 2세대라는 게 있는데 한인 1.5세대가 있어. 1.5세대. 초창기 1965년 이전에 막 일제강점기나 초기에 유학 가신 분들로서 NYU나 콜롬비아를 그 시절에 유학 갔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70년대 뉴욕시에서 의료 산업을 키워보자라고 해서 한국인 의사나 간호사들 대거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이민을 가다 보니까 정말 초단기간에 확 자리를 잡아버린 거야. 똑똑한 사람들 갔잖아요. 똑똑하던 뭐 근면하던 뭐 억척 같던 간에 뭐 그런 분들이 가서 확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분도 계신데 이게 1세대고 2세대는 당연히 이분들이 자식을 낳거나 하는 그렇죠. 거지. 근데 1.5세대는 뭐냐? 입양을 해서 미국인이 그냥 데려간 거야. 그게 1.5세대야. 뉴욕에서는 상대적으로 1.5세대가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1.5세대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건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저 서부가 많은 거고, 동부에서는 1.5세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래서 초기 유학생과 의료진,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2세인데, 이 2세 때부터는 그 1세대도 본인 스스로도 공부에 신경 많이 썼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 공부 얼마나 똑부러지게 시키고 싶겠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퀸즈에 있는 플러싱 지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거기는 학군이 좋은 게 아니야. 그 원래 동네 자체가 좀 그게 썩 좋은 동네는 아니었다고 맞아. 하셨잖아요. 거기가 싼 동네니까 처음 이주 가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단기간에 돈을 번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미국 사회의 주류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학군 좋은데 어디야? 했더니 당연히 학군 좋은 데는 백인 중산층들이 사는 동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치안도 당연히 좋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이 나이 드신 한인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그 동네가 좋은 동네인 건 금방 알아. 뭐냐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없거든.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들. 그런 데가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 애들 키우고 싶었다는 거야.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없는 곳. 그게 어디냐? 바로 뉴저지.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라는 곳이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그 버겐 카운티의 가장 핵심적인 뭐 상징적인 곳 그러면 팰리세이즈 파크 근처 거긴데, 여기 공원이 또 예뻐. 그리고 강 건너에 딱 맨하튼이 보이지. 그러니 백인 중산층들 중에서도 맨하튼에 직장 있는 사람들 이 동네 많이 살고, 그리고 교외 지역에 주말에 약간 한적한 동네 느낌 있잖아. 이런 것들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 동네 많이 살고, 그러니까 여기 학군도 좋은 거지. 그래서 나는 플러싱에서 우리가 중국에게 무조건 밀렸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이유가, 플러싱에 살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어요? 할아버님이야 여기 옛날 친구들도 계시고, 여기에서 계속 뭐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진료하면서 손 이렇게 떨리면서 이러고 계시지만, 여기 자기 환자들 다 있으니까. 그런데 자녀분들은 어디 가세요? 우리 2세는 하버드 나와서 지금 맨하튼의 금융가에서 일을 하는데, 걔는 지금 저쪽 뉴저지의 저기 버겐 카운티 그쪽에 살아. 이런 느낌인 거야. 대충 감았지. 나는 이 퀸즈에서 살았지만, 플러싱에 살았지만, 내 자식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그렇지. 그리고 본인들이 굳이 이 업종이 그쪽 단골 환자들 상대하고 플러싱에서 꼭 있어야 될 업종이 아니면 나도 이제 뜨는 거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래서 이 버겐 카운티 쪽인 뉴저지 쪽으로 넘어간 거야. 자, 그러면 뉴저지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플러싱이 아까 6만 명 정도 됐다고 했었잖아. 버겐 카운티 지역이나 이쪽은 딱 어느 옹골차게 어디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해. 흩어져서 살아.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굉장히 놀라운 게, 이게 뭐야? 백인 중산층들하고 섞어 산다는 거야. 이제 잘 어우러져서 잘 살고 그렇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주류에 완전히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언어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우리들끼리 살아야 될 이유가 희석돼 버린 거야. 그게 이제 모여 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연약해서예요. 맞아. 약해서예요. 맞아. 네, 생명이 위협받고 약하기 때문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팰리세이즈 근처가 한 10,000명 정도 사시는데 이것도 굉장하지. 군단이잖아. 그 팰리세이즈 근처가 10,000명이지만 이게 거기만 다 산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요쪽은 넓게 얕게 흩어 사는 지역들이 조금씩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가 또 좀 어떤 동네인지를 딱 가보면 우리 미국 하면 그 주거단지가 어떤 모습에서 떠올라 넌? 이거 뭐 전원주택들 담벼락 맞아. 없고 그냥 쫙 딱 이런 동네야. 여기가. 음. 그러니까 이제 주류가 된 거지. 그래서 단독주택 많고 어쩌다가 듀플렉스라는 거 아나? 디플렉스. 듀플렉스가 바깥에서 보면 집이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두 집이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약간 공동 정원 같은 거 약간 정도 있고 독자적인 집이야.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한 집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한인들이 이제 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치안 좋은 것도 있지만 학군이야. 학군, 교육이죠. 한국 사람들은 교육이야, 교육입니다. 교육. 그리고 본인, 아버지, 어머니는 맨하튼으로 출퇴근 편한 사람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뉴저지 지역은 이렇게 형성됐는데 사람들이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지역이 하나 있는 데가 있는 게 어디냐면 맨하튼 한복판에도 한인타운이 있어. 그래요? 여기는 K타운이라고 하면 좀 뉴욕에 자주 놀러 가신 분들은 아는 동네야. K타운이라고 맨하튼 한복판에 있어. 미드타운에 있는 데인데 여기는 초기에 계획돼서 만든 거야. 한인들이. 초기 한인들이 가장 사업해서 큰 돈을 벌었던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유학생들. 사업을 해야 돼. 네. 우리 와이프는 간호사고 내가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딱 맨하튼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할 걸 살펴봤더니 어떤 게 있냐 하면 브로드웨이 있잖아. 네,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에서 그 뮤지컬 하거나 할 때 의상 필요하고 가발 필요하고 그렇죠. 액세서리 필요하잖아. 네. 이런 거는 공연 중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비싸고 잘 만든 걸 쓰는 게 아니라 싼 걸 쓰잖아. 싼 걸 쓰죠. 근데 싼 가발? 싼 장신구? 싼 의류? 어디 있어? 한국 사람들은 한국 거지. 한국산. 네, 한국산. 이거요. 제가 제 고국이 이런 거 만드는 나라인데 제가 수입해다가 공급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거야. 가발 우리나라 또 한참 그 60, 70년대 가발 산업이 엄청 또 호황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이런 것들 제가 공급해서 이 브로드웨이의 이 극장, 저 옆에 극장 아니면 또 이런 걸 구비해 놓으면 또 그 다음 뭐 공연할 때 이번엔 어느 가발 써보지, 어느 의상 써보지 이런 거 찾으러 매장에 오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여기 또아를 튼 거야. 그러니까 약간 군소한 사무실 몇 개를 얻어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또 자리를 잡은 거야.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여기가 뉴욕의 심장부고 맨하튼이고 여기에 이제 한인들이 몇 명 자리를 초반에 잡아서 이제 그럴듯해졌으니 여기를 좀 제대로 우리가 한인들의 지역으로 차이나타운 같은 것처럼 육성을 해보자 해서 4개 블록을 아주 한인들이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을 했어. 초기 한인 사회에서. 계획적으로. 4개 블록을. 그런데 당연히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니까. 땅값이 또 워낙 비싸잖아요. 그럼. 근데 그 당시 또 맨하튼의 요쪽은 맨하튼 중에서는 좀 싸. 그러니까 명동의 대로가 아니라 명동의 뒤에 있는 조그만 골목. 이렇게 생각, 조그마진 않지만 하여튼 약간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싸서 여기에 이제 가게를 차린 건데 그런데 이제 4개 블록을 그래도 개발할 블록이 4개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본국인 한국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여기 투자를 좀 해달라. 한국도 알리고 한국과 미국의 교류 협력도 하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 미국의 비즈니스 할 사람들도 여기 좀 와서 하고 뭐 이러려고 한국 본토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됐어. 우리도 그 당시 뭐 한 푼의 달러가 부족한데 그렇죠. 여기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본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실패했는데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가발 팔고 싸구려 장난감 팔고 보석, 의류, 싸구려 이런 거 파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젠 뭐야?
이제는 뭐 K 컨텐츠, 예. K 푸드잖아. 뉴욕에서 한식당들, K 컬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여기가 된 거야. 아. 그래서 요즘은 뉴욕의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시아 쿠진 한번 먹어보겠다는 사람들, 또 미국의 주류들 중에서도 한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 그리고 한국의 특유의 밥 문화가 있어. 그렇죠. 그게 여기 있어. 치맥 이런 거부터 해서, 그리고 한국의 독특하게 가라오케랑 섞여 있는 그런 뭐 노래 부르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아마 동부 지역에서 유학계나 해보거나 하는 선배들 중에서 여기 뉴욕 맨하튼에 있는 K타운 안 가봤다면 그거 거짓말.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그 다국적인들과 주류가 돼서 생활하고 있는 애들 중에선, 야, 오늘은 내가 쏘는 순서인가? 그럼 K타운 가서 한식으로 내가 쏠게. 난 한국계니까.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한국 식당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 걸로 완전히 딱 바뀌어 버렸죠. 그런 게 좀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또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지금 쭉 내 설명을 쭉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뉴욕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주류 중에 하나가 돼버렸구나.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아리를 틀면서 또 한국인을 또 근로자로 받기 위해서 또 불러들였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보다 쪽수 많은 애가 누구야? 여기 옆에. 옆에. 그 15억 인구를 불러 제낀 거야. 일단 뭐 대충 그냥 해봐도 인구가 뭐 한 28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뉴욕 쪽에 있는 우리 아시아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많은 인종이 중국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뉴욕에 80만 명이 살아. 그리고 인도가 60만 명이에요. 한국이 지금 25만 명으로 그 다음이야. 근데 여기 25만 명에는 그 1.5세대가 좀 섞여 있거든. 그리고 1.5세대 중에 일부는 여기 빠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아버지가 바로 불러서 이제 미국인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구역 싸움인가요? 비슷해. 구역 싸움 할 때 가장 그 선점하기 좋은 건 뉴욕시 시의원을 누가 하고 있느냐지. 정말 안타깝게도 중국계 최근 많이 밀려. 그 이유는 뻔하잖아. 그렇죠. 쪽수가 안 돼. 그렇죠. 쪽수가. 물론 이거는 뉴욕에 살고 있는 한국계 사람 말고, 그 백인 말고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건, 야, 니네 한국인 그러면 안 돼 라는 또 다른 지적도 없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뉴욕의 한국인들이 하는 주로 비즈니스가 백인 공급자들로부터 공급을 받아, 그리고 그 뉴욕에 있는 백인이 아닌 기타 인종 대상들을 손님으로 해서 물건을 파는 중간자야.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껴있어. 이쪽에서는 누르고 이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그러한 샌드위치 상황을 소비자들 중에 누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 주겠어.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기타 인종들 중에서 예년 한인 1세대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좀 했거나, 거기에 뭐 좀 뭐라고 해야 돼? 고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도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제일 큰 건 역시 쪽수야. 지역도 내 동향을 찍는 마당에 국적이면 더 말할 것도 없어. 이거 무슨 뭐 정책 이런 거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맞아. 인도계야? 그럼 찍고. 뭐 한국계야? 그러면 한국 찍고. 그래서 플러싱 지역은 앞서 지난 편에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떠났다고도 했고, 또 중국색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플러싱 지역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중국계 시의원들, 뉴욕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그러면 한인들은 뭐 그러면 정치권에서 완전 배제됐느냐? 아니지. 우리는 어디로 녹아 들어갔다? 아까 얘기했던 팰리세이즈, 바로 백인 중산층 지역인 뉴저지주로 갔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또 한인들이 승리를 많이 해. 그쪽에서는 또 우리가 또 오히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점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상권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 우리가 밀려. 인도계에도 밀리고 중국계에도 밀리고 이런 추세로 나가면 내 소견으로는 베트남 애들이 또 굉장히 치고 올라올 거야. 그렇죠. 베트남도 뭐 인구 1억이 넘는 인구 대국입니다. 그럼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베트남에도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직전까지 가기 직전인데 그렇다면 지난 편하고 이번 편에 우리가 한 게 내가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살겠다 했을 때 미국 뉴욕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어떤 연역이 있었고 어떻게 히스토리를 흘러왔느냐까지 설명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로서 뭐 하거나 이런 뭐 엄청난 뭐 라이센스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아니면 한국의 주재원으로 파견 가거나 이런 게 아니면 거기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국계가 득세하고 인도계도 득세하고 이제 베트남 애들도 만만치 않은 이 시점에서 뉴욕에 이민 가면 어디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어디서 뭘 해야 된다. 바로 그걸 다음 시간에